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오늘 초대석에는요, 고령화 사회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인천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인천 서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김지순 관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시기라서요. 네, 네. 특히 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인천 서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굉장히 더위에 많은 분들이 어떠실까 걱정도 되는데 뭐 냉방시설 잘 돼 있어요? 네, 기관에서는 많이 잘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다 외부에 나가서 조사하는 상황이라 네. 더위들을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인천 서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 어떤 곳인지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인천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국비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일단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학대 피해 어르신의 보호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노인 여러분들이 학대를 받는다. 사실은 뭐 노인 되시는 분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을까 뭐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만 대부분 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학대 때문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가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오는 어르신들은 뭐 신체적 학대나 네네. 정서적 학대, 뭐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아니면 방임, 뭐 유기 이런 종류의 많은 종류의 학대 유형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어쨌든 신체적 학대로 네. 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도 장소적인 걸로 봤을 때는 가정에서가 85% 이상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전체 100%를 열고 봤을 때 네. 배우자가 한 38% 정도 학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 한 28% 정도 학대를 하는데 예전에는 부동의 1위 아들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다시 배우자로 어르신끼리 노노 부부끼리 사시는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배우자 학대가 좀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보호 전문기관이 몇 군데나 인천에 있습니까? 인천에 전국적으로는 37개가 있는데요. 네네. 인천에는 딱 2개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까? 네, 2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네. 2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인천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많이 공감합니다. 부족한 상태죠 지금?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이 점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 2개의 기관으로는 그런데다가 한 기관당 10명의 상담원, 9명의 상담원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너무 사례는 늘어나고 상담 건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또 되게 어려움이 많죠. 예. 지금 뭐 인천에 2개밖에 없다 하면 서부하고 한 곳은 그러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나머지 부분은 담당을 하시고 우리 서부 지역은 어느 동을 관할을 하시는? 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이렇게 4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넓습니다. 거리도 멀고. 네. 그래서 그 9명이 움직이시기에는 이 면적이 좀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편이죠. 네, 많이 그렇습니다. 네. 강화하면은 일단 좀 동떨어져 있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게 참 죄송한 질문일 것 같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답변은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주로 지금 관할하시는 서구, 부평, 계양, 강화 뭐 이런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은 편에 속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역이 아무래도 소재지가 서구에 있다 보니까 서구가 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평구, 계양구가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늘어난 상황이라서 네. 그 늘어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어서 아, 이런 것도 노인 학대구나라는 생각에 저희한테 이제 인식하신 상황에서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몰랐었는데 알아서 바뀌어서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모르셨다가 그냥 죄송해요. 네, 그냥 이제 몰라서 네네. 나중에 다시 이제 신고를 하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학대 유형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도 저희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 군도 저희가 교육을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아, 이것도 노인 학대였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좀 바뀌어가면서 신고 케이스가 많아졌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뭐 폭력 정도만 노인 학대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다른 부분들은 이게 노인 학대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에 아까 예를 들자면 뭐 방임의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임, 유기 또 어떤 유형이 있다고 하셨죠? 저희 신체적, 경제적, 성적 그리고 방임, 유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르신들이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정서적은 욕만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세요. 이게 나 노인 학대 당했다. 이게 노인 학대인 줄 몰랐다. 근데 이게 노인 학대였다라는 거를 알게 되시면 굉장히 나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시죠.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그 배우자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 남자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오랫동안 살아오시다 보니 그런 거를 전혀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시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끼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초창기 결혼할 때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아들이 학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동 학대를 당했다가 지금에 와서 보복 심리로 학대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야,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쩐 우리가 그 대물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그런 것도 대물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기가 학대를 당했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운도 떨어지시고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반대로 이제 본인이 보복 학대를 하는. 보면 아동학대 저희 직원하고도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 아동학대 당했던 친구들 그 신고자들 중에서는 경찰이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요? 예, 경찰이시고 몸도 되게 좋으시고 그런 분인데도 아직도 아버지 얘기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린다라고 표현도 하시고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를 신고해야 됐지만 막상 목소리로 얘기해서 자기가 한 걸로 하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떤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글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군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의 학대도 되게 심각하지만 아동 학대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대를 당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위험한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방임, 유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죠. 예. 전체 사례를 좀 열어서 얘기를 할까요? 신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별로. 뭐 저희가 그 성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많이 발생되지만 집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웃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이웃들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해라고 하지만 혼자 계신 독거노인의 경우 이웃의 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어르신을
협박을 통해서 문을 열게 하거나 해서 성적학대를 하는 케이스도 발생이 돼서 사례가 좀 진행된 케이스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다 알다시피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뭐 돈을 자식들을 다 주고 돌아가신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무덤까지 돈을 가져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역으로 너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 줘 안 준다고 해서 협박을 하거나 뭐 칼을 가져와서 바닥을 칼을 꽂고 예, 돈 내놓으라고 집 팔라고 협박하시는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에 있는 돈 달라고 집 팔아서 내 돈이니까 내놓으라는 뭐 아버님들도 계시고 예,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경제적 학대로도 많고 통장이나 이런 걸 가져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 방임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약을 안 챙겨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 챙겨드리지 않거나 뭐 식사나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방임 행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는 혹시 고려장 기억하시죠? 네, 예전에 이제 말로는 많이 들어본.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부모님을 뭐 이제 갖다가 버린다는 그런 게 이제 고려장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장을 제주도로 버렸다가 제주도에서는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외국에다가 버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유기도 많이 발생되지만 요즘은 시설에 버리고 아예 연락 두절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그냥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가족들도 좀 생겨서 유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케이스 정도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까? 저희가 이런 일도 생기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늘 좀 비슷한 유형들의 사례들이 좀 발생되긴 합니다. 이제 이런 그 사례별로 다양한 학대들이 뭐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다. 아까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원론적으로 갈 수뿐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먼저 다 아는 바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의 17.4%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2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세요.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많으시네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도 사시고 노인 인구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노인 학대를 당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임 학대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대부분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곤으로 인한 노인 학대가 생각보다 더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4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에 대한 부담 어르신들은 안 돌아가시고 같이 사시는데 빈곤은 계속 오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오고 그거로 인한 부양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 학대로 점점 많이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곤과 가난 거기에다 이제 길어지는 수명. 그리고 바로 이제 개인이 우리가 그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회가 좀 나서줘야 되는 건데 사회도 사실은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안타까운 사례들은 유독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뭐 안타까운 사례들 있으신가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생각나긴 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첫 근무를 하면서 만났던 사례인데 할머니께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남편분을 만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이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세련됐고 그렇겠죠. 멋지고 이러다 보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되게 돈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꼬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예. 결혼을 하셨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소녀 가장이었던 거예요. 네.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 너한테 속았다라고 해서 학대를 가하기 시작하셨고 예. 그 학대를 가한 정도가 점점 난이도가 깊어졌는데 남편분이 하셨던 일이 부동산 투기 같은 네. 업을 네. 하셔가지고 왜 가족들 이름으로 그 부동산을 사고 그 이혼을 하신 거죠. 이혼을 해야 이제 그 사람 명의로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혼은 했으나 이혼 아닌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외국인 여자분을 부인으로 또 받아서 사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알고 화를 내니까 또 이제 학대 행위가 벌어진 거죠. 근데 학대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물론 많은 분들이 신체적 학대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땐 밟거나 때리거나 안면을 가하거나 목을 조르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팔을 묶어서 겨드랑이를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쥐어 뜯어서 머릿속 안을 때리거나 아니면 얼굴 이 뒤쪽을 폭행을 하거나 해서 퉁퉁 부어있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모르고 보이지 않는 곳을 학대를 맞습니다. 했군요. 폭력을 행사했군요. 저희가 뵀을 때는 어딜 맞았지라고 했었었는데 얼굴은 너무 맞아서 팅팅 부어있으니까 작은 얼굴이 커진 것뿐이었지 되게 맞은 상흔이 굉장히 많았고요. 머리는 가발을 쓰셔서 몰랐던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가리셨는데 안에 머리가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겨드랑이 안쪽으로는 다 그 묶여서 채찍처럼 때리기도 하셔가지고 안에 상흔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런 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아까 전에 그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뭐가 있냐고 말씀 주시잖아요. 가정학대 사례는 가족들이 서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쉬쉬하는구나. 네,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을 내가 경찰서로 보내는 것도 힘들고 신고하기도 힘들고 고소하기도 소송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 안에서 제발 그 사람만 안 보게 해주세요. 이거를 그 사람을 뭐 그 처벌해서 교도소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어서 가정학대 사례는 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격리를 원하시는군요. 네. 떨어뜨려 주면 좋다. 저 사람을 뭐 고소하거나 형사적으로 뭐 징역을 살게 하거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다. 무조건 가족이니까 나하고만 떨어뜨려 달라니. 이러다 보니 그게 이제 분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장님 같은 분의 그 감시 체계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눈여겨 보실 거 아니에요. 몰래 눈을 피해서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같은 사례로 어르신을 남편분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부인한테 얘기하고 싶다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두 분이서만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 그래서 장소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물론 CCTV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CCTV를 보면서 어르신 상황을 봤는데 그 상태에서 할머니한테 욕을 하고 무력 행위를 하시려고 해서 저희가 뛰어가서 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시간 확보를 하고 장소 확보를 한 다음에 또 다시 폭력으로 네, 그렇죠. 저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고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저 관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돌봐주셔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모셔서 일단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그분을 좀 모셔놓고 그런 다음에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자원 연계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분이 완전 분리가 되기 위해선 가족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아니면 또 심리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최대한 어르신이 지금 안정화를 하고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질에 있어서 노인 학대로부터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획을 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노인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 우리 이 기관에서 하는 그 절차를 대충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서부 노인 전문 기관에 보호 전문 기관에서 학대받는 노인이 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로 일단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 분리하실 분은 분리하고 법률적으로 처분을 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라고 여쭤는 보는데 그렇게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물론 그럴 경우는 있어요. 그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으셔서 그 경제적 싸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한 거를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 말고는 대체적으로 뭐 처벌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는 없지만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하는 분들은 꽤 있으셔서 그거는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얘기해서 접근금지 처분을 좀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금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살인을 한 그런 그 60대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학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례를 뭐 분석을 안 해보셨겠지만.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례는 한번 보기는 했어요. 저희 사례는 아니지만. 그게 어쨌든 스토킹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고 같이 일했던 그 여인을 사랑해서 뭐 그들 스토킹을 했는데 3번의 신고 절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의 스토킹은 학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학대로부터의 시작이라고 저는 사랑이 아닌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무슨 남자의 어떤 용기 그렇게 착각해서 여자를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가는 멋진 남자 이렇게 또 미화가 됐었거든요. 그랬던 적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상대가 절대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그건 학대로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방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예방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에게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그 일반 어르신, 그러니까 학대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학대 피해 노인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또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험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고 있고 일반 대상도 하고 있지만 신고군이라고 해서 뭐 요양시설의 종사자분들 아니면 복지관의 종사자분들 뭐 119 구급대원들 병원 간호사 뭐 이런 많은 분들한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런 노인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방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이렇게 우리 많은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늘 겪는 문제가 어떤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시더라고요. 뭐 얘기를 늘 들어보면 그 우리 또 기관은 뭐 그런 문제점이나 안타까운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인천광역시에서 그 인건비를
보존해주는 인권 네, 보존비를 네, 좀 네.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른 예. 시하고는 다르게.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데 그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되게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은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시에서도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이사를 통해서 공간적인 확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실 그런 부분도 좀 넉넉하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이 좀 어려우시군요. 저 면적적인 면으로. 네, 조금 작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증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면적이 좀 큰 곳으로 네. 또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하는데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명 공간이 필요해요. 들어가서 판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구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소 확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드신 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개선되려면 이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 뭐 우리 여러분들께 팁을 좀 주시죠. 개선. 제도적으로는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편이에요. 제가 초창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아졌고 정부에서도 이제 학대 가해자인 뭐 만약 요양원의 시설에 취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법적 제재 조치도 좀 있고 그리고 위험 가정에는 또 위기노인 발굴 사업이나 IT 기기 설치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긴 해요. 하지만 아직 또 사후 관리에 관련해서 많이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 노인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낙인이 좀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저희 차를 끌고 가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낙인이 아니라 적어도 같이 우리가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열어주시고 인식해 주셔서 주변의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충분히 서비스나 아니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름을 그냥 좀 인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그런 학대를 안 당하고 계시다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서부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이용하시려면 이렇게 잘 이용하십시오라고 팁을 한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벌써 마무리인가요? 저희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노인 학대가 발생이 되면 목격하시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고해 주시면 좋겠다. 바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해요. 전화 상담으로는. 그러니까 전화 상담으로 1577 1389로 전화 바로 주시면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절차 통해서 해드리니까 또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비밀 보장은 철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혹시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 때문에 신고 못 해주시는데요. 저희도 노하우가 있어서 신고하신 분들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런 일을 목격하시거나 의심되시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구호 중에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관심이 한 어르신의 삶을 바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라디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작은 관심으로 모아서 한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장소가 부족하다는 말씀 아까 해주셨고 네. 상담한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조사 요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네, 상담원이 저희가 조사자예요. 네, 네,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면적을 많이 관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네, 상담원이 부족한 건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제가 마무리를 드리고요. 네. 또 1577-1389번을 통해서 주변에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까? 네, 주변에서 저희 관할 지역 내에 어떤 전화로 통화하셔도 1577-1389로 하시면 다 저희 그 관할 지역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로 하시면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도 좋고요. 네. 주변에서 저 집은 참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네. 안 됐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네.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거니까 네. 절대 낙인 찍는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주변을 위해서라도 네. 많이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뭐 부족한 말씀 혹시 못하신 거 있으면 찬찬히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괜찮으시면 문을 닫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되게 아직 미비합니다. 힘이 미비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지금은 현재의 어르신들을 위한 삶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기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어가고 늙습니다. 네. 누구나 노인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학대받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1577-1389 네, 1577-1389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밀 보장 철저합니다. 자, 오늘도 인천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김지순 관장님과 함께 노인 학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을 워낙에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노인 학대가 많이 앞으로 감소될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나오셔서 이게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선 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셔서 자꾸 유형별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일깨워 주셔야지 한 3개월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거든요. 네네. 자, 오늘 바쁘신 시간 무더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